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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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난 시간까지, 팔런티어 튜토리얼들을 좀 다뤄봤는데요. 좀 따라오실만 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가 너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공식 튜토리얼들은 왜 항상 이렇게 재미가 없는 건지. 그래서 튜토리얼이 엄청 많지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목록 보면 그 페이지 가보시면 보이시잖아요? 엄청 많지만 그거 따라가는 건 이제 그만하려고요. 중요한 얘기는 한 번씩 한 것 같고 이제는 실제로 좀 내 맘대로 앱 만들어 보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 설명드리는 게 좀 더 재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식 튜토리얼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냥 땡기는 거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보면서 한번 배워보자고요. 그러면 오늘의 첫 예제, 첫 내 맘대로 앱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 바로 뒤에 공장이 있어요. 공장에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데 이런 공장에서 근무를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자, 한번 볼까요? 자, 보자고요. 자, 여기 이런 공장이 있어요. 여기에 안전관리자 객기가 있네요. 안전관리자 객기가 돌아다니면서 그날그날의 안전에 위반되는 사항들을 체크하는 친구예요. 체크하면서 보통 일이 이렇겠죠?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안전 문제가 있어 라고 하면 사진 같은 거 딱 찍어가지고 문제가 있네요. 뭔가 이런 거는 안전에 위반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런 사진들을 찍어서 보고를 하는 친구겠죠? 어딘가에 보고를 해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 안전관리자 꾀캐기는 요런 사진들을 찍어서 대충 이렇게 생겨먹은 보고서를 쓴다. 매일매일 쓴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서를 쓰려면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이렇게 사진도 예쁘게 딱 붙이고 여기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조치사항이 필요한 건지 그런 걸 막 적겠죠. 그거 보고하는 게 이 사람의 일인 거예요. 근데 맨날 이 보고서를 쓰는 거, 똑같은 일이고, 그때그때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이겠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존재 가치가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늘 그렇듯이 회사에서 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일 많은데, 맨날 이 보고서, 예를 들어, 5개, 6개, 10개 막 쓴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일을 한번 줄여보자. 라는 생각으로 앱을 만들어 볼게요. 어떤 앱이냐면 대충 이런 거예요. 되게 심플하게 만들었는데 한번 보자고요. 안전보고서 자동 작성 앱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서 이 꾀꾀기는 그냥 그날그날의 사진을 찰칵 찍어서 그거를 그냥 올리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쓰여진다. 이 내용 그리고 위험 요소의 종류 그리고 위험도 위험 요소 설명 개선 방향 그리고 이게 언제였는지 이런 거. 이거를 또 이제 내가 원하는 양식에 찍으면 그게 바로 보고서잖아요? 이거예요. 그죠? 그럼 사진을 올리는 것도 일이고 평소에는 보고서의 내용들을 작성하는 것도 일이겠죠? 이런 거를 한번 자동화 한번 해보자. 자동화를 했을 때 좋은 점은 이 일을 이렇게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보고서 내용을 쉽게 뽑아낼 수 있다는 것도 좋지만 이게 결국은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서로 한번 물론 이 보고서도 우리 일할 때 보면 어디선가 서버에 올려놓다거나 서지로 정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쌓아놓긴 하겠지만 그게 실제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냐라고 하면 좀 쉽지 않거든요. 늘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를 싹 해놓으면 나중에 모르겠어요. 검색도 할 수 있을 거고 내가 언제 대충 예를 들어 미끄럼 전두 위험이 언제 또 있었나 이런 거 검색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한다는 건 좋은 것 같고요. 저런 앱을 아주 간단하게만 만들어 볼까 해요. 그러면 이런 자동화 앱을 만든다고 할 때, 어떤 기능들을 쓰면 될지 대충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좋거든요. 이게 데이터로 관리되려면 어떤 테이블의 형태로 이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야 되느냐. 당연히 이런 요소들이, 각각의 요소들이 별도로 저장이 돼야 되는 거고, 말하자면, 이 사용자, 이 업로드한 사람도 지켜야 될 거고, 시간도 지켜야 될 거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대충 이런 식, 그죠? 사진 파일명, 그리고 이 사진이 올라간 날짜, 그리고 요즘 영어로 찍혀 있긴 한데,
종류가 어떤 거냐, 리스크 레벨, 위험도가 얼마냐, 그래서 디스크립션, 어떤 내용이냐, 뭐, 스테이터스, 리포티드 바이, 뭐, 이 정도의 데이터를, 대충,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아, 이런 것들이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런 생각은 사실 만들면서도 막 바뀌거든요? 막, 처음에는 이렇게 고민했다가, 아, 이런 건 조금, 예를 들어 팩토리 에어리 같은 거는 사람이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이거를 AI가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뭐, 입력을 하게 되겠죠? 그래도 뭐 그 과정에서 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래요. 저는 여기까지는 안 했고요. 자, 그래요. 그러면 워크샵을 만들게 될 거고, 그리고 저 업로드하는 파일이 업로드하게 돼 미디어셋이 하나 만들어지게 될 거고, 우리가 예전에 예시에서 다뤘던 파이프라인을 활용을 하게 될 거예요. 결국은 파이프라인과 워크샵이 주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에서 아마 AI를 쓰게 될 것 같고요. 네. 그 정도가 되겠네요. 네. 좀 볼까요? 이게 제가 예시로 만들어 놓은 안전보고서 작성 앱의 내용들이에요. 아까 워크샵은 보셨던 거고, 인식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요거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나 복잡하려나, 라고 하면, 이게 다예요. 별거 없죠? 엄청 심플하게 AI를 활용해서 이 데이터를 결국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라서 아주 간단하고 재밌게 만들어 올 수 있다. 라고 예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때요? 이거만 봐도 벌써 이 형태만 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죠? 이 정도는 뭐 나도 하겠네 라는 그런 마음이 바로 생겨버리죠. 한번 처음부터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제가 미리 해본 거고, 폴더 하나 만들어서 폴더에 들어와서 실습이라는 폴더로 만들어 놓을게요. 폴더명은 뭐 언제나 그랬듯이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실습해놓고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볼까요? 이제 여기다가 파이프라인의 제목을 정해주겠죠? 보고서 작성 대충 쓰고 스탠다드를 할 거고요. 페스터 이런 거는 빠르라서 좋은데 예전에 언급드렸다시피 AI 같은 기능을 쓰려면 페스터 기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탠다드로 가줄 거고요. 배치 파이프라인이고 크리에이트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만들러 오면 이렇게 어떻게 시작할 거냐 이렇게 뜨잖아요. 저희 앱은 이 사진에서부터 결국 시작하는 앱이다 보니까 업로드 from your 컴퓨터부터 할게요. 제가 사진 자료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아직 올라가 있는 게 없다고 가정을 하고 업로드 from your 컴퓨터에서 어떤 파일을 올릴 거냐. 제가 여기 뭐 이렇게 사진 파일이 있습니다. 사진 파일을 하나 안전조치에 대한 사진 파일을 뭐 올려볼게요. 이게 좋겠네요. 올려서 업로드 to new media set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진이었거든요. 이미지였으니까. 자, 가고 JPG 인식을 했죠? 이렇게 오케이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사진이 한 장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올라간 사진은 미디어셋이라는 미디어셋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는 미디어셋 파일로 저장이 되었어요. 여기다가 앞으로도 파일을 추가해 나가게 되면 돼요. 그러면 파일 이렇게 올라갔다 치고 여기다가 해주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 파일을 어떻게 가공할 것이냐. 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건데 항상 정답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이런 값들을 이끌어낼까? 어떤 파이프라인을 쓰면 될까? 사진으로부터 시작하는 건데 라고 하면 바로 그냥 AI 쓰면 될 것 같아요. AI한테 이거를 분석해줘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use LLM 눌러서 use LLM empty prompt 시작을 해서 여기다 그냥 써주면 되는 거죠. 요즘 뭐 AI 쓸 때 늘 그런 식이잖아요. 여기서 저는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를 썼었냐면 네, 미리 쓴 거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이런 식이에요. 너는 현장 안전관리 전문가야. 주어진 사진을 보고 사진에 해당하는 안전 문제점을 확인해서 위험 방향의 종류, 사진의 위험 요소 설명, 위험도를 작성해줘. 그리고 개선 방향도 써줘.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provide input data에 대해서 정의를 해줘야겠죠. 주어진 사진, 여기서 우리가 얘기한 주어진 사진이란 게 뭐냐? 주어진 사진은 슬래시 누르면 이거 뜬다고 제가 예전에 튜토리얼에서 말씀드렸었죠? 미디어 레퍼런스가 이 사진 그 자체를 일컫는 사진의 이미지 정보를 갖고 있는 행위거든요.
요 사진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미디어 레퍼런스가 여기 있네요. 여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약간 주소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사진 그 자체를 얘기하는 행위거든요. 사진을 넣어준 거예요. 주어진 사진은 그 정보가 여기 있어. 라고 알려준 거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쓰는 거죠. 더 이상 줄 건 없어요, 얘한테. 이것만 보고, 이것들 만들어줘. 라고 해줘. 하는 거고. 그러면 스트링으로 받으면, 아웃풋이 스트링으로 받으면 이거 문자열 한 줄로 쭉 받겠다는 거거든요. 이 종류들을. 그러면 이제 조금 나중에 가공하기 힘드니까 요거를, 뭐랄까, 딱딱 쪼개서 받으면 좋겠죠. 위험조회 종류는 어떻다. 사진의 위험 요소는 어떻다. 위험도는 어떻다. 이렇게 나눠서 받으면 좋기 때문에 그럴 때는 스트럭트를만 쓰게 됩니다. 스트럭트해서, 그러면 이렇게 항목을 정해서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이에요. 위험 요소의 종류. 이거를 볼까요? 위험 요소의 종류. 땡땡. 여기다 이 답을 써주고, 사진의 위험 요소 설명. 땡땡. 여기다가 뭘 써주고, 위험도를 써줘. 그리고 개선 방향도 써줘. 각각의 대답을 각각 스트럭트의 각각의 항목에다가 작성을 해달라라는 요청이고요. 잘 되나 한번 볼까요? apply 하고 아웃풋 테이블 한번 보면 예쁘게 나왔나 볼 수 있겠죠? 나왔습니다. 자, use LLM 보면은 네, 요거 이렇게 우클릭을 셀 컨텐츠로 올게요. 이렇게 보면 스트럭트가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진의 이용 설명 땡땡 그 다음 답 또 어딨죠? 계산 방향 땡땡 그럼 답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좀 나눠서 보기가 편하잖아요. 네. 답을 굉장히 잘해줬죠. 사진 위험 요소는 뭐 유체가 바닥에 따라 번짐 유출 흔적 보입니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향 그리고 위험도 높네요. 그리고 위험 요소 종류는 낙상, 미끄러짐, 오염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러면 이걸로 AI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어떤 노드가 생긴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결국은 이런 식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은 여기 지금 하나의 AI 답변들 하나에 뭉쳐있잖아요. 하나에 뭉쳐있으니까 이거를 스트럭트 구조를 이렇게 풀어헤치는 방향으로 스트럭트 뭐 검색을 해보면 플래튼 스트럭트라고 있어요. 플래튼 요게 이제 다 풀어헤친다.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컬럼에서 use LLM 항목 요 인풋에서 지금 어디 있었죠? use LLM이라는 컬럼에 있었죠? use LLM 넣고 딴 건 해줄 게 없어요. 이거를 플래튼 할 거야. 라고 하면 아웃풋이 잘 나왔네요. 위험 요소의 종류 각각의 컬럼이 생겼죠. 이거를 쪼개서 각각의 컬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에 부합하는 답들을 이렇게 써준 거예요. 예쁘죠? 이거 그대로 그냥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로 쓸 수 있겠죠. 네. 된 거예요. 놀랍게도 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거를 여기서는 이거를 이 답 결과 아웃풋을 데이터로 끌어내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new 데이터셋을 만들게 됩니다. new 데이터셋. 결국은 아웃풋을 디플로이 해서 테이블로 내리기 위해서 마지막에 new 데이터셋을 만들어준다 라는 거고요. 세이브해서 디플로이 한번 해볼게요. 디플로이 해주면 이게 진짜 테이블로 저장이 되게 될 거예요. 네, 디플로이가 됐네요. 디플로이가 됐고요. 내용 한번 볼까요? 이거 누르면 여기서 이거 누르면 테이블 진짜로 만들어진 테이블로 갈 수 있게 되고요. 보면 저희가 봤던 그 테이블이 그대로 만들어졌죠? 이게 지금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던 폴더 안에 아마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쵸? 요런 데이터 셋이 만들어졌고요. 요게 지금 저희가 아웃풋으로 뽑은 거.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그 앱 단위에서 앱에서 요런 식으로 데이터를 워크샵에서 끄집어내서 쓰려면 그냥 테이블 형태로 남아있으면 안 되고 이게 온톨로지로 올라가야 됩니다. 온톨로지와 오브젝트화해서 올라간다. 이런 설명 들었었죠? 그래서 이거를 액션에서 new create object type이라고 해서 만들어주면 온톨로지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디스틴 데이터 소스 그대로 내가 올린 그 테이블을 쓸 거다. 그래서 뭐 이름은 정해주면 되겠죠? 안전보고서라는 걸로 이름으로 만들었고
자, 넥스트 눌러주고요. 프라이머리 키는 글쎄요, 고유한 값이 뭐가 있을 거예요? 다 고유할 것 같긴 한데, 패스, 내가 올리는 파일의 이름이 아마 늘 다를 테니까 패스로 그냥 간단하게 해줄게요. 타이틀은 위험 요소의 종류로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내가 보기 편한, 구분하기 편한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적어주면 오브젝트 타입을 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액션은 딱히 안 만들어도 될 것 같네요. 넥스트 해주고요. 세이브 로케이션 저장해주면 안전 보고서라는 오브젝트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세이브 해줄게요. 요걸 누르면 뱅글뱅글 돌고, 그래서 이 인덱스가 완료가 되면 실제로 온톨로지에 올라간 게 되겠죠. 네, 됐습니다. 자, 여기가 인덱스로 바뀌었고요. 하나의 오브젝트를 가지는 오브젝트 셋이 만들어졌겠죠. 온톨로지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는 앱을 만들면 되는 거죠. 저 데이터가 앞으로 쌓일 수 있도록, 사진을 올릴 수 있는 저 미디어 셋에다가 사진을 계속 추가해줘야 되겠죠? 그럼 추가해주면 저 파이프라인이 돌아서 자동으로 지금 이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그런 걸 만들어야겠죠. 그럼 이제 온톨로지 만들었고, 파이프라인도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워크샵 모듈로 해서 새로운 워크샵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요소들이 어떤 게 쓰였을까요? 보면은 업로드하는 버튼 하나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요 리스트죠. 오브젝트 리스트를 보여주는 위젯 하나 쓰였고, 눌렀을 때 팝업 떠서 여기다가 사진 들어가는 거, 사진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이것도 오브젝트의 내용들, 데이터를 직접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몇 개 쓰였네요. 3-4개 정도 쓰인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선 미디어 업로더네요. 이제 업로더를 만들어주고요. 자, 세팅을 해줘야겠죠? 미디어 셋을 올리는데 리소스가 어디냐? 어디다가 올릴 거냐? 그거를 지정해줘야겠죠? 그러면 요게 아까 저희가 파이프라인 처음에 만들면서 만들었던 그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서 여기다가 업로드가 앞으로는 될 거야. 이렇게 될 거고, 아웃풋 딴 거는 사실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뭔가를 안 해주면 안 넘어가더라고요. 일단 이런 거는 이게 업로드된 미디어 아이디 혹은 파일명을 어떤 변수로 쓰는 그런 설정인데, 굳이 나는 필요 없는데 이거 약간 강제로 해놔가지고 일단 현재는 신경을 쓰지 마시고 그냥 아무 스태틱 변수로나 잡아두시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충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지금 당장 쓸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업로드 미디어를 하게 됐고, 여기다 업로드하면 거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위에 준비했었던 어디 있나요? 여기에 그냥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장 공간을 연결해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오브젝트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브젝트 리스트를 쓴 거예요. 오브젝트 테이블을 쓰셔도 되고 오브젝트 리스트를 쓰셔도 되는데, 리스트 쓸게요. 리스트 써서 오브젝트 셋에서 new 오브젝트 셋 베리어블 해서 처음 만드는 거니까 여기서 어떤 오브젝트 셋에서 시작할 거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안전보고서 이거겠죠? 안전보고서 골라주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한 가지 딱 뜨네요. 타이틀로 아까 이거 종류 정해줬었죠? 요거만 보면 좀 심심하니까 여기다가 add all property 하면 다 떠요. 이 데이터가 그쵸. 여기가 갖고 있는, 이게 지금 우리 테이블이잖아요. 우리 테이블이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가 여기 지금 뜨거든요. 여기서 좀 걸러주겠죠? 패스 이런 건 필요 없을 것 같고, 유지 LLM, 이거는 가공하기 전에 LLM이 뱉은 전문이니까 이것도 지워버리고, 미디어 레퍼런스 이것도 지우고, 이렇게 위험도랑에 놔두고요. RID 이런 것도 지우고, 약간. 이렇게 딱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좋은 거니까 지울 필요한 건 필요 없는 건 지우고, 순서도 조금 조정해주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밑으로 쌓이는 형태의 위젯이 되겠죠. 세이브 한번 해줄게요. 그렇게 된 거고, 아까 뭐가 또 있었죠? 팝업 있었나요? 누르면 팝업이었는데 그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팝업은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럼 이쪽에 가면 레이아웃에서
플러스에서 뉴 오버레이 해주면 이렇게 팝업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팝업은 왼쪽 오른쪽 정해줄 수 있는데 왼쪽으로 할게요. 왜냐하면 약간 그림이 눌렀을 때 반대편에서 나와야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왼쪽 잡아줬고요. 왼쪽 잡은 거에서 위에가 사진, 밑에가 내용이었는데 네, 그래서 위에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이미지 디스플레이라는 위젯이 있네요. 이걸로 할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위젯들은 쭉 둘러보니까 엄청 많지는 않아요. 또 그래서 하나씩 눌러보기도 하고 그때그때 이런 건 내가 쓸 수 있나 하면서 눌러보기도 하고 사용하려고 시도해보면서 그때그때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되게 많지 않으니까 이건 막 그때그때 좀 찾아봐도 되고 혹시 이런 거 없을까?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런 거 없을까? 이런 식으로 막 뒤져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배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에는 이미지 디스플레이라는 걸 써줄 거고요. 그럼 어떤 이미지냐 하면 사실은 여기서 내가 클릭한 이미지잖아요? 클릭한 이미지. 그러면 이 클릭한 오브젝트를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보면 셀렉션 있거든요. 아래쪽에 보면 이 셀렉션에서 Enable Active Selection을 켜주고 켜있죠. 액티브 오브젝트는 클릭한 내가 지금 클릭이 된 요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름 헷갈리니까 바꿔줄게요. 내가 클릭한 보고서 이렇게 써줄게요. 내가 클릭한 보고서 한 개 지금 찍혀있죠? 그럼 내가 클릭한 보고서가 여기 뜨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내가 클릭한 보고서 요거 딱 연결해주고 그럼 어떤 프로퍼티냐 이 중에 여기 지금 컬럼이 많았잖아요. 그 컬럼 중에 어떤 거냐? 사진은 이 미디어 레퍼런스라고 말씀드렸죠? 미디어 레퍼런스 연결해주면 뜨네요. 뜨죠? 그죠? 잘한 거죠? 그리고 또 아래쪽에는 아까 그 부가 정보들이잖아요? 부가 정보들? 그러면 여기서 프로퍼티 리스트 요거를 써줬거든요. 프로퍼티 리스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클릭한 보고서겠죠? 내가 클릭한 보고서에서 어떤 것들을 할 거냐? 이것도 에드 올 해보면 이렇게 막 떠요. 지금 모든 항목들에 대한 값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요 없는 거는 지워버리고 패스 이런 거 지워버리고 컬럼도 한 개로만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막 나눌 수 있거든요. 한 개로만 해줘서 이거는 그때그때 내가 원하는 어떤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지는 느낌인데 그렇게 하고 디스플레이도 플렉스로 해서 조금 이 정도면 될까요? 오케이 하면 될 것 같고 요거 클릭해주면 지금 보면 이게 잘렸잖아요. 요거 클릭해주면 안 잘리네요. 이런 것들 뭐 외운다기보다는 왜 잘리지? 뭐 설정 없나? 뒤져보다 보면 뭐 내가 원하는 게 헌신 있어요. 막 100%라고 말씀드리긴 뭐한테. 내가 찾다 보면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든 좀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다 보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찾아보는 습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조금 그래도 창이 좀 작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사이즈를 조금 큰 걸로 놔지. 그러면 전체 문서가 전체 원문이 다 잘 보이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지금 생각해보면 개선 방향 같은 거는 안에 들어가서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너무 많이 보여주면 조금 이 리스트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정리 좀 해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릭했을 때 저기 떠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여기서 밑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여기 액션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벤트 맞아요. 이벤트가 있고 애드 이벤트에서 아까 이 페이지가 오버레이 1번이었잖아요. 오픈 오버레이 1 해주면 눌렀을 때 이게 뜨겠죠? 눌렀을 때 됐네요. 된 거예요. 그쵸? 여기다 마지막으로 활용 잠정으로 안전보호서 앱 딱 해주면 세이브 하시면 된 겁니다. 그러면 자 테스트랄까? 한번 해봐야겠죠? 다른 사진을 막 올렸을 때 또 이게 만들어질까?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안 해준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안 해준 게 뭐냐면 사실 이 디플로이는 내가 지금 수동으로 디플레이 해줬잖아요. 디플로이 해주면 이게 한번 싹 돌면서 이 사진에 대해서 이 LLM 뱉어가지고 이거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파이프라인은
사진이 새로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늘 자동을 원하잖아요. 여기서 누가 사진 올렸어? 그러면 자동으로 돌아야겠죠? 그거를 이제 스케줄로 잡아줍니다. 오른쪽에 보면 달력 그림 있어요. 이거 빌드 스케줄 있죠? 스케줄도 되게 쉽습니다. 빌드 스케줄 들어가서 create new 스케줄 해주고 여기 보면 select scheduled output이 스케줄. 그리고 when to build 언제 할 거냐? 언제는 언제겠어요? 미디어가 업데이트했을 때. 그러면 이거 누르면 여기 딱 들어오거든요? 그럼 when specific resource update. 이게 업데이트 됐을 때 에드 딱 누르고 그럼 얘가 업데이트 됐을 때 뭐가 나오느냐? 이게 나오겠죠? 여기 또 누르면 쑥 들어와요. 에드. 되게 쉽죠? 그래서 이거 한 번만 내가 신경 써서 한 번만 봐주면 돼요. 미디어 셋 요거 오케이. 아웃풋 오케이. 그럼 내가 이게 원하는 동작이야. apply. 해주면 앞으로는 요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요게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뱉어진다. 요런 흐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내가 그냥 여기다 때려 넣으면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좋은 거라는 마음으로 한번 올려볼까요? 요런 사진 한번 올려볼게요. 업로드. 근데 파이프라인에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 바로 이거 도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업로드를 해서 LLM에 거쳐서 이거 자동으로 디플로이가 되는데 그 시간이 뭐 짧게는 1분, 2분에서 어쨌든 보통 우리가 앱을 하면 기대하는 게 딱 올리면 뿅 나오길 원하잖아요. 근데 이 파이프라인을 활용해서 돌리는 이런 자동 스케줄은 몇 분 정도는 걸린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다려 볼게요. 네, 이게 잘 돌아가고 있나 보고 싶을 때는 이 파이프라인을 뒤져봐도 되지만 요 항목이 하나하나 갈 때마다 내가 좀 트래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온톨로지 매니저가 보면 얘가 내가 뭐 안 했는데 지금 뺑글뺑글 돌잖아. 인프로그레스 동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파이프라인이 쑥 돌아가지고 온톨로지를 업데이트하는 것까지 잘 가고 있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됩니다. 됐나봐요. 이 오브젝트가 됐고요. 인덱스도 됐죠? 됐어요. 된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잘 됐나? 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뷰로 보면 하나 새로 들어왔어요. 아까 하나밖에 없었는데 보뷰 화상형 되게 뭐였죠? 제가 올린 게? 이런 거네요. 좋아요. 한번 볼까요? 위험도 높음이고 계산 방향은 설명은 불꽃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노출되어 보입니다. AI가 일을 진짜 잘해요. 잘하지 않나요? 진짜? 어쨌든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진짜로 일을 하고 보고서를 쓴다 하면 당연히 이거 내가 조금 소화해야 되겠죠. 이거 AI 쓰다 보면 쓸데없는 말도 좀 할 거고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게 어떤 건지는 사실 사람이 더 잘 아니까 너무 말만 많으면 요즘 사실 AI의 답변을 무지성으로 긁어오는 식으로 일을 하면 진짜 약간 저는 신뢰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게 보이면 어쨌든 사담이었고 만약에 진짜로 이걸 일에 쓴다면 초안을 작성받는 정도로 해서 이걸 보고 훨씬 수월하죠. 얘가 일단 초안 작성해주면 나도 이렇게 생각했어 라는 부분 이렇게 해서 내 말로 조금 가공하거나 아니면 첨삭 좀 하거나 해서 마지막 보고서를 쓰면 된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은 항상 여기다 내가 알고 있는 이 공간에로 저장이 될 테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색을 하던 옛날에 내가 뭐라고 썼나 옛날에 내 사진이 잘 있나 써먹을 수 있겠죠? 네. 어때요? 참 쉽죠? 네. 엄청 쉬워요. 파이프라인도 엄청 쉽고 이 워크숍도 엄청 쉽고 그래서 그냥 내가 맨날 이 안전관리자 꾀깨기 형이 맨날 한 1시간 2시간 걸어도 공들여서 작성하던 이 페이퍼워크를 한 방에 줄 수 있는 그런 유용한 툴이 아닌가 해서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봤습니다. 글쎄요. 나름 야심차게 준비해봤는데 팔란티아 튜토리얼보다 재밌었나 모르겠네요. 네, 재밌으셨길 바라면서 다음번에는 좀 더 재밌는 좀 더 재밌고 우리가 실제로 있을 법한 걸 해야 좀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네. 있을 법한 걸로 한번 또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언제나 그랬듯이 안녕.